네, 일단 저는 이번 웹파이썬 수업 도모 의미를 하고 있는 한철현이고요. 이제 이런 텀 프로젝트 튜토리얼을 하기 위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그 튜토리얼은 가짜 리뷰 계정 분류라는 거고요. 일단 진행에 앞서 이제 텀 프로젝트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좀 텀 프로젝트가 간단할 거예요. 이제 왜 그렇게 간단하냐 하면은 저는 2020년에 웹파이썬을 수강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조금 다른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옛날 프로젝트로 하기에는 도움이 별로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다른 저의 자료를 활용해서 데이터 분석 과정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사용해야 될 마크다운 문법을 사용하는 법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제 영상을 좀 참고하시면 이제 좀 깔끔한 보고서를 제출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은 소개를 하면은 이제 일단 마크다운이라는 건 이제 이건 주피터 노트북에서 여 위에서 이렇게 원래는 이런 IN 화면이 적혀 있는데 마크다운으로 바꾸면 이렇게 이런 화면이 뜨는 걸 볼 수 있죠. 이제 원래 마크다운을 쓰면 뭐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하고 런을 하면은 이런 아무 문법을 넣지 않았을 때는 단순히 이렇게 글씨만 나열된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러면은 이제 누구에게나 가독성이 별로 안 좋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좀 가독성을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을 사용합니다. 대표적으로 이 위에 그 슬래시 세 개를 딱딱딱 하면은 구분하는 선을 만들어 주고요. 글씨 앞에 샵을 붙이면은 샵을 붙인 순서만큼 이제 제목을 만들어 줍니다. 보면은 이제 하나면은 좀 제일 큰 거, 두 개면은 두 개 뭐 순서대로 작아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저는 두 개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차 같은 걸 생성할 때 1을 하고서 이런 식으로 적으면은 예쁘게 목차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크다운을 이렇게 작성하고 주피터 노트북에서 실행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그 좀 정리된 목차를 주피터 노트북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그 프로젝트 목차를 설명하면은 그 교수님께서 안내해 주신 대로 주제와 주제 선정 이유를 설명하고 가설을 정의한 다음에 이제 분석할 데이터의 출처와 데이터 내용을 설명을 하고 그 가설별 분석 결과를 통한 결론 그리고 참조 문헌까지 여러분들이 담고 있어야 될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마크다운은 이제 저 앞으로 이렇게 다 적었는데 그때그때 바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그 마크다운 실행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들을 참조하시면서 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듭니다. 그리고 이 화살표 표시는 인용 표시인데 이런 식으로 약간 인용하는 듯한 좀 강조를 할 때나 깔끔하게 보이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요 꼭새 표시이고요. 저의 이번 튜토리얼 주제는 이제 일반적인 리뷰와 가짜 리뷰 이런 댓글 알바 간의 차이가 있는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알아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결국에 이런 가짜 리뷰가 리뷰의 신뢰성을 하락하기 때문인데요. 뭐 이제 이런 리뷰가 많을수록 소비자의 잘못된 판단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가짜 리뷰를 분류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분류에 앞서서 우선 진짜 차이가 있어야 분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리뷰와 가짜 리뷰 간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먼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이제 이번 튜토리얼에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생각하는 가설이 있죠. 그 일반적으로 가짜 리뷰면은 이럴 것이다 하는 이제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습니다. 이런 가설들을 이제 간단하게 먼저 정의를 할 수 있죠. 리뷰 알바는 아무래도 더 많은 리뷰를 작성할 것이고 뭐 이런 객관식 리뷰, 좀 보통 사람이면 귀찮아서 하지 않을 리뷰도 꼼꼼하게 작성을 할 확률이 높고, 그리고 이제 뭐 좀 개인 판매자
배송을 주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를 뭐 더 길게 작성하거나 더 꾸준히 작성할 것이다. 저희가 뭐 상식적으로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가설로 정의하고서 데이터 분석적인 과정을 통해 이를 증명하는 텀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석할 데이터의 출처와 데이터 내용 설명을 하는데 저는 이 내용을 이제 제가 진행한 다른 프로젝트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제 제가 직접 수집한 쿠팡 리뷰 데이터인데요. 난 뭐 리뷰 수, 뭐 성실도, 쿠팡 비율, 글자 수, 작성 일수, 뭐 알바 여부들이 있는데 뭐 그거에 대한 설명은 적혀 있고, 그래서 보면은 뭐 이런 데이터셋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또 설명하신 것 중에 하나가 그 간단하게 처음에 데이터를 출력해보라는, 뭐 헤드를 쓰든 이렇게 프린트 디프를 해서 출력을 해서 하든 데이터의 간단한 모습을 이제 주피터 노트북에 담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저는 여기 있던 요 CSV 파일을 그 IPYMB 파일과 같은 위치에 요 CS 파일을 두고 여기서 CSV를 읽는 것을 써서 요 CSV를 읽어서 판더스 데이터 프레임으로 나타내서 추후 분석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다른 것을 활용하려면 상대 경로를 활용하셔서 하시는 게 이제 교수님 컴퓨터나 이제 뭐 조교분들의 컴퓨터에서 실행하기에 좀 오류가 안 날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다 상대 경로 아니면 같은 파일에 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가설별 분석 결과를 보면은 저는 이제 뭐 시본인과 뭐 매트플롯 뭐 이런 것들을 사용을 했는데 뭐 여기서 코드를 설명하는 건 아니니까 보면은 이렇게 간단한 시각화를 하는 코드입니다. 네. 보면은 뭐 리뷰 수, 아까 봤던 각 리뷰 수, 성실도, 쿠팡 비율, 글자 수, 작성 일수, 여기서 설명했던 이제 이런 특성들이 어떻게 가짜 계정과 일반 계정과 차이가 일어나는지를 시각화하는 과정을 거쳤는데요. 리뷰 수가 이제 보면은 가짜 계정이 일반 계정에 비해 좀 높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이제 성실도, 그러니까 좀 더 꼼꼼하게 작성하는 비율이 가짜 계정이 훨씬 높다는 걸 시각화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좀 더 쿠팡에서 구매하는 비율이 낮고 약간 좀 뭐 주식회사 땡땡땡 뭐 그런 좀 개인 업체에서 구매하는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쿠팡 비율이 낮다는 건 이제 그런 개인 비중이 높다는 것이겠죠. 글자 수는 가짜 계정이 더 많은 리뷰를 적는 게 볼 수 있습니다. 작성 일수도 이제 가짜 계정이 더 높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 분석 간단한 시각화를 해서 최종 결론은 이제 간단한 데이터 분석인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서 아까 말했던 5가지의 가설을 간단하게 정의해 보았습니다. 진짜 이런 가설을 시각화를 통해 간단히 증명한 건데요. 그러면은 이제 가짜 리뷰어와 일반 리뷰어 간에 뭐 어떤 게 더 높다, 낮다, 뭐 얼마나 낮다, 높다 그런 거를 나타내기보단 둘이 차이가 있구나. 이제 이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로 추후에는 뭐 이 특성을 활용하면 어떤 것이 가짜 리뷰이고 일반 리뷰인지 분류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더 깊은 주제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이제 이 내용을 이제 저는 이제 다른 논문에서
진행했는데 관심 있으시면 뭐 이런 논문들도 교수님 홈페이지에 있으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따로 이제 제가 제작한 거라 굳이 참조 문헌을 적진 않았는데 논문에서는 참조 문헌이 있지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자료를 꼭 참고했는지 꼼꼼하게 적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뭐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뭐 예전에 했던 프로젝트는 어떤 것이었는지 소개를 드리면은 저는 그 옛날에 지금은 교수님께서 뭐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이제 그걸 통한 하나의 결론을 내는 걸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데요. 제가 옛날에 할 때는 그 파이썬을 통해 뭐라도 만들어 봐라 이제 이런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2020년 때 웹파이썬을 들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때 웹크롤링을 통한 자동 PPT 생성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열심히 뭐 프로젝트 목표 내용 그리고 뭐 주제 선정 왜 했는지 데이터는 어떻게 가져오는지 크롤링을 어떻게 하는지 뭐 그래서 그걸 어떻게 PPT를 만드는지 이런 것들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거는 데이터 분석과는 좀 거리가 멀죠. 교수님께서 요구하신 건 이제 데이터를 가져와서 분석을 하고 결론을 내는 걸 직접적으로 요구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프로젝트는 지향을 하셔야 할 겁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마크다운을 작성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교수님께서 괜히 마크다운을 작성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코드로 보면은 이렇거든요. 제가 이걸 2020년 때 했으니 거의 뭐 4, 5년 전에 했는 건데 지금 코드를 보면은 아무것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이런 거를 지금 물론 이때 당시에는 제가 모든 코드를 이해하고 이때 GPT도 없었을 때라서 모든 코드를 이해하고 작성을 했겠지만 지금 보면은 제가 그때에 비해서 코딩을 못하는 건 아닐 텐데도 이해할 수가 없단 말이죠. 이런 이런 설명이 없다면 왜 만들었는지 그런 것에 있어서도 이런 마크다운을 통한 정리가 중요하다. 어떤 것이 인풋 값이고 아웃풋이다. 이런 것들. 그리고 구현을 어떻게 했는지, 어떤 것들을 뭐 데이터를 처리할 때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좀 이렇게 나무 위키처럼 깔끔하게 정리해 두시면 추후 한 뭐 이런 것들을 단순히 제출하고 많은 프로젝트 숙제 같은 방학 숙제 같은 프로젝트가 아니라 언젠가 뭐 계속 활용할 수 있는 나는 이런 것까지 해봤습니다라고 누구한테 소개할 수 있는 하나의 소중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코드를 설명하는 마크다운까지 제작하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뭐 왜 이 함수는 어떤 함수였는지 자세하게 적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이런 거에 비하면 지금 풀잭은 그래도 조금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많기도 하고 교수님께서도 많이 도와주니까 교수님이나 다른 조교분들의 도움을 받고 그리고 공지를 똑바로 읽으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마크다운 사용법은 인터넷에 저보다 더 잘 설명한 분이 있고 저는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 사용을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데 중점을 뒀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뭐 지금 프로포저를 내야 되고 6월 9일인가 그때까지 최종을 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또 하다 보면 되게 막힐 때도 있고 또 막히다 보면 또 하기 싫어서 미뤄두고 그러잖아요. 뭐 그런 거를 잘 극복하시고 모두가 다 좋은 프로젝트 만들어서 이제 앞으로 이런 개발자로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네, 텀 프로젝트 튜토리얼 한철현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